우리가 간단한 프레임 하나만 보여주는 GUI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봅시다. 그러려면 프레임 안에다가 우리가 버튼 같은 걸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버튼을 붙이려면 이 프레임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창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프레임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프레임 위에 메뉴바하고 이제 컨텐트 페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텐트 페인. 여러분들이 이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붙일 때는 이 프레임 위에 떠 있는 컨텐트 페인 위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거는 이 프레임으로부터 컨텐트 페인을 얻어갖고 이 컨텐트 페인 위에다가 버튼 같은 것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실습을 해볼 거는 요 컨텐트 페인을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버튼을 3개 만들어서 붙이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작성했던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프레임 안에 있는 컨텐트 페인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잡고 거기다가 이제 버튼을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기 정하고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컨텐트 페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컨텐트 페인의 클래스는 뭐냐면은 컨테이너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얘는 뭐 앞에 J자를 붙이지 않고요. 컨텐트 페인이라고. 여기서 또 보면 레퍼런스 변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보면 맨 앞에는 이제 소문자 시작하는데, 원래는 이게 한 칸씩 공백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백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적절한 변수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붙여서 하는 대신에 공백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을 대문자로 해서 표시를 하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컨텐트 페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냐면은 디스, 이 디스는 이 J 프레임이잖아.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컨텐트 페인을 잡으면 돼요. 그렇죠? 컨텐트 페인. 이렇게 되면 이 바로 그 프레임 안에 있는 컨텐트 페인을 잡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임포트가 안 됐으니까 임포트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별 표시를 해서 everything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트 페인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붙이면 되는데, 먼저 이 컨텐트 페인이 이제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니까 여기에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컨텐트 페인 set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색깔을 지정해야겠죠. 색깔은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컬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컬러라는 클래스 안에 색깔별로 고유의 상수를 지정해 놨는데, 점 한 다음에 뭐 옐로우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하게 됩니다. 뭐 레드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대문자로 레드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지 컬러 클래스에 가보면 지정된 색깔들을 다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페인에다가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서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J 버튼에 여기를 그 OK 버튼이라고 할까요? OK 버튼을 한번 이렇게 해서 New에 J 버튼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OK. 이 OK는 뭐냐면은 버튼인데 버튼 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OK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J 버튼에 뭐 cancel 버튼 하고 new에 J 버튼에 cancel, 위에 cancel이라고 써 있는 버튼이고요. 이제 이 버튼을 이 컨텐트 페인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컨텐트 페인 add 한 다음에 OK 버튼 우리가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컨텐트 페인 add 해서 cancel 버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버튼이 두 개가 붙여진 거죠. 뭐 어떻게 붙을지는 뭐 나중에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붙여지는 모양과는 상관없이 일단 두 개의 버튼을 붙였죠. 그래서 버튼을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버튼 여기다 이제 붙이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정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 정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바로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보면은 이게 뭐 윈도우를 꽉 채웠는데 이 프레임을 꽉 채웠는데 이게 이제 버튼입니다. 그럼 OK 버튼은 어딨냐? 이 캔슬 버튼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버튼 두 개가 서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걸 제대로 된 뭐 구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요건 이제 일부러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요거를 한번 그 제대로 버튼 두 개가 나란히 붙는 게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버튼을 붙이는데 어떻게 얘가 붙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정하냐면 컨텐트 pane.set layout입니다. 레이아웃 해갖고 이런 그런 버튼 같은 걸 배치하는 것 어떻게 하냐면 new에 flow layout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즉 이 컨텐트 페인의 그 레이아웃은 플로우 레이아웃 이거는 이제 좌에서 우로 하나씩 이제 붙여가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요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은 우리가 이 컨텐트 페인의 백그라운드를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고요. 이제는 좌에서 우로 하나씩 붙였기 때문에 OK 버튼이 있고 캔슬 버튼이 이렇게 있고 물론 이제 이걸 누른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아무 일도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요거 처리하는 방법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버튼을 만들어서 붙이면 뭐 하나가 더 붙겠죠. 그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닫고 이제 버튼을 이제 하나 더 붙이는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레퍼런스 변수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바로 객체를 생성해서 붙여도 돼요. 그래서 pane.add 해갖고 new의 버튼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버튼 위에 올라갈 이름 이번에는 이거 ignoo라고 할까요? ignore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버튼 이제 세 개가 나란히 붙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뭐 OK 버튼, 캔슬 버튼, 그 다음에 ignore 버튼 해갖고 세 개가 나란히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 두 개 버튼이랑 요 버튼이 서로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는 스윙 버튼이에요. 얘는 AWT 버튼이고 아까 교재에서 뭐 설명한 대로 이 두를 뭐 그 혼용해서 쓰는 것이 이제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이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를 발생을 처리하게 되면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스윙 버튼은 이 AWT 버튼보다 훨씬 보기 좋은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동일한 모양으로 하려면 앞에다 J자를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동일한 모양으로 스윙 버튼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